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기류는 대통령실에서 부인했고 일단은 총리에는 원희룡 전 장관, 비서실장에는 정진석 의원 얘기도 좀 나오고 참고로 있는데 어제 채널A 단독에는 원희룡 후보에게 정무수석을 제안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나왔는데 네.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저희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접적인 답 대신에 가까운 복수의 인사들에게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밝혔다는 아까 이제 기사 나왔던 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입장을 낸 거죠. 근데 입장을 냈는데 그것도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저는 저 같으면 무슨 말이냐고 불쾌하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쨌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나오면 연구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불쾌하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간보기 하는 거냐 이러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꼼수 쓰지 마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뭐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이상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 같으면 불쾌하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쳐요? 이렇게 얘기가 정상 아닙니까? 연락도 안 오지만. 연락도 안 오지만. 연락 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 왔다고. 네 글자로 불쾌하다 이렇게. 불쾌해요. 연락 올지 안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의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누가 갈까요 결국에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저희가? 진짜로 갈 사람? 저는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그냥 비서실장은 대통령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갈 것 같아서 전 이동관 수석 봅니다. 제일 잘 듣는 사람, 말을 제일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뭐 좀 반발을 아니 왜냐하면 있던데. 원희룡 장관만 해도 이분 다음 대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자리 줘도 못 받아요. 자기 다음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어렵고 저는 그냥 맹종적 충성한 사람. 그럼 전 이동관 비서실장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주면 갈 것 같아요. 그 총리는 총리는 진짜 그냥 하나만한 인선할 것 같은데 한덕수로 계속 가든지 안 간다 그러면 박주선 석유 회장이나 아니면 이주영 전 장관 같은 해수부 장관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하나만한 총리, 그러니까 하마평이니까 하나만한 이제 그런 인선 하나만한 인선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전혀 이제 감동도 없고 전혀 변화 없죠. 전혀 변화 없죠. 그냥 쭉 간다 이거 같은데. 그냥 그 현상 유지, 현상 유지로만 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웃음을 보이고 있는 거 봐서 방법이 없어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렇게 하라고. 아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누가 받아요? 누가? 현상 유지가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받을 사람도 없고 전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가겠어요? 다음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갑니다. 가서 망해요. 같이 아까 순장조 얘기했는데 순장. 거의 순장조가 돼버려요. 그것도 몇 개월 순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미래가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 정도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도 호남에서 정치하고 싶어하는 분인데 그렇겠네요. 여기 가서 이미지 소비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못 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하마평으로 자신을 띄우는 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름 나오는 거 정도로만 만족을 하지 실제로 동의서 써줘서 가느냐? 저는 안 갈 것 같고 그냥 이제 정치 마지막 하실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주선 회장 정도나 이주영 전 장관 이 정도만 뭐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배숙 지금 당선이 이번에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조배숙 아마 13번인가 이렇게 됐죠. 국민의힘의 당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영선 총리는 좋은 카드다.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늘 아까 안철수 의원 반응, 조배숙 당선인 반응, 또 아까 권영세 의원 반응도 검토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여권에서는 얘기가 있었던 거야. 좀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배드캅, 굿캅 이런 식의 전략 같은 거.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된 이런 겁니까? 이미지를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국 내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연립 정부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야권 인사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수가 아니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부인했던 이유는 보수 진영의 이탈 또는 반발 이걸 우려해서 대통령실은 아니다. 강하게 부정한. 그렇죠. 근데 옆에서 계속 군부를 떼. 지금 보세요. 군부를 떼고 있잖아. 역할놀이네요. 그렇지. 역할놀이로. 바로 그거요. 그러다가 쓱 하는 거야. 그럼 보수도 그래. 못 이기는 척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 TV조선이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기사를 썼겠어요? 그것도 그냥 막 진짜 뜬구름 잡듯이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 윤 대통령 잘 안 되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큰 그림일까? 지풍기 떠나가라고. 진짜일까?
그래 어쨌든 박영선 근데 여당은 심상치 않네. 여당 움직임은. 여당 움직임은 좀 심상치 느낌이 않네. 워딩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군불 왜냐면- 떼는 시기에. 그렇지 군부를 떼야 여론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면 그러니까 자. 간복이라니까 언론에 흘리는 어허. 거는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 긍정적 예. 반응이 좀 나오면 이걸 등에 업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계속 반발하면 이제 그때는 또 전문 카드로 철회하고. 만드는 거고. 네.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박영선 전 장관이 들어오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하버드 리포트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아직 기간이 학기는 남아있는데. 6월 말까지지만 어머. 5월, 6월에 책 이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서 조금 들어온대. 일찍 귀국한다. 학기 안 끝났는데 의미심장은 하네. 이게 하필이면 들어오라 하세요. 뭐. 근데 저도 이게 그냥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뭔가 건수가 있으니까 기자들도 갖다 쓰지. 네. 뭐 아무 그럼요. 그거 없이 쓸 수는 쓰겠습니까? 없지 그렇게. 이거 엄청난 파장인데 그냥 할 수는 없죠. 참 글쎄요 하필이면 오비량 느낌이 나는 그런 SNS 글이 올라와 곧 있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근데 박영선 총리가 현실화 된다 그러면 보수에서는 화낸다 그러잖아요. 집토끼들은요 이제 분노 토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조갑제 TV에서 네. 어떤 클립을 올렸냐면 보수 정권을 좌파에 갖다 바치겠다는 건가? 벌써 나오잖아요, 벌써. 아 이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토끼들이 풀을 뜯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용산으로 태도를 바꿔서 용산을 물어 뜯을 겁니다. 그럴 이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용산 정원에 있는 풀부터 다 뜯어갈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볼 때는. 무너져.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예, 무너지는 야, 거죠. 오 이게 조갑제 TV 제목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근데 조갑재 네. 선생님은 원래 이탈을 했고요. 아, 거기보다는 원래 좀 어딜 보셔야 이탈을 되냐면 했고. 이봉규 어디요? TV나 이봉규 뭐 이제 TV. 다른 쪽, 뭐 네네. 다른 쪽에 이제 그 유튜브들을 봐야 되는데 네. 뭐 신혜식 TV나 이런 데를 봐야 거길 되는데 봐야겠네요, 이제 좀 그런 더. 데는 이미 윤한 가를 때 이미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안이 오늘 터졌으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더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이중대다 이걸로 또 시작이 될 겁니다.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보수의 움직임도 한번 근데 지켜보도록 보수에서 하고. 문재인 예.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민주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싫어하듯이. 만큼 그 이상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네. 절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참모가 저는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건 제안 자체가 너무 엉뚱하고 자책골이에요. 자신들한테 이건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레밍 정치죠, 레밍 정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도 이제 총선 결과를 분석할 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가 마이너스된 지역도 있다. 뭐 이런 부산 얘기를 쪽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산 PK는 PK 그렇죠. PK 지역 뭐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있죠. 보수가 뭉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행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봤을 때 보수의 반감이 크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고 좀 더 기사를 또 보도를 보고 보수의 움직임도 보면서 저희가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하고 어제 국무회의 발언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행동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 만나면 해결되는 거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영수회담 하고 그걸 보여주면은 아 국민이 봤을 때 바뀌는구나 이런 판단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난 얘기 없습니다. 절대 안 만납니다.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 불편한 자리 안 가는 걸로 유명하고 어. 불편한 사람 절대 안 만납니다. 그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본인이 의리돼 가지고 만난 적이 없잖아요. 다 항상 갑으로서 조사 대상자로 만났었기 때문에 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지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 만나 가지고 고운 소리 듣겠습니까? 뻔히 보기도 싫은 사람 만나 가지고 쓴 소리 또 들어야 되는데 네. 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옳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이유는 없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만날 안 거예요. 만날 거다. 근데 도리가 없는 거죠. 이제 안 만나면 더 이상 이제 여야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제는 교정이 안 됩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고 끝날 것이다 그냥. 왜냐면 예. 어제도 그 발표 내용을 보세요. 대통령실 정신 못 차려. 관계자 그러니까 끝난 뒤에 백브리핑 했는데 물어봤을 기자가 네. 이재명 대표 만나냐 그랬더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음. 여당의 대표단도 꾸려져야 되고 그 네. 말은 뭐야? 단독으로 절대 안 만나겠다는 거야. 만나더라도 아. 국민의힘 대표 새로 뽑고 맞아요.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 같이 만나지 단독으로는 안 만난다. 그리고 어제 그림이. 가장 중요한 워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네. 담화 중에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얘기에 야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최 교수님 설명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국회라 그러면 여당, 야당, 소당 여야.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지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우리의 국민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또 포퓰리즘 아. 얘기하고 마약 얘기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마약 공약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마약인 거예요. 마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마약하면 범죄되는데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야, 야자가 안 들어갔다는 절대 안 들어갔어요, 제 야자가. 국회만이 국회.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인정 안 하고 아직도 안 네. 만나겠다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국회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뭐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쭉 갈 것 같은데 결국 힘든 건 국민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아까 슈퍼챗 보내신 분 또 있는데 그래요. 윤님께서 신 변호사님이 윤 정부 강요로 파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라는 또 의견도 주고 계시네요. 제 입장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지금. 범야권 200석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윤석열 정부랑은 제가 더 이상의 거래 한 적도 없지만은 앞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조갑제 TV에 저희가 이제 제목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조금 전에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동영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기사 파동이 심상치 않을 거다. 윤석열이 국힘 정권을 문재인 세력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국힘이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자의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나경원, 안철수 같은 중진 의원들의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 중진들이 잘 대응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보수 예. 쪽에 그 공천 갈등 때 윤한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했고 현직들 다 살려줬어요. 그러면은 보수 안에 있는 많은 원외들이나 신진 인사들은 여기 왔다가 그냥 물 먹고 나간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지금 불만이 극대화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들도 이탈하고 또 이런 식의 문재인 정권의 시즌 2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주는 순간 지금 원외에서 부글부글한 사람들은 때리고 싶어서 안 달라 했는데 그 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지금 정치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토끼의 상황조차도 진단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매우 패착이다. 앞으로는 보수가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강력한 폭탄을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수습이 안 됐고. 보수가 심상치 않다.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뭐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범야권 192석 그 야권에 집중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법사위원장, 뭐 국회의장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보수가 어떻게 더 분화될 것이냐, 보수가 어떻게 뒤집힐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저희 지금 댓글로 뭐 신인규 변호사님의 얘기도 나왔지만 이한님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화면 아래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매월 10,000원 자바저 시청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화면 아래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받지 않으면 후원 두 글자만 문자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오늘 총리 비서실장 얘기 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더 하려고? 안 가신다면서요? 오늘 안 시간이 가긴 좀 하는데 예, 왜요? 1시간 넘었잖아요. 끝내요. 아, 이 사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돈 얘기만 이렇게 출연료 인상으로 얘기만 시간이 길어지면 아니 그건 하세요. 맞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인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인상 안 해줘요. 여기는데 저희는 시간 시간 단위 관계없어. 1시간 회단이구나. 회단이 1회 회당으로 가고 아. 2시간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만 할래요 그러면. 그만하실래요? 2시간 할래요? 안 해요. 목사님. 예? 교수님 전화 받고 나가세요. 전화가 올 수도 목사님. 있잖아요.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자, 그래요. 그래도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니까 법사위원장, 뭐 국회의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그러니까 하나만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아니다. 법사위원장을 김도우 위원장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법사위원장 또 국회의장 의석수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물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왔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여당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네. 다시 또 여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양보해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의석수로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검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김도부 위원장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그걸 계속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완전히 무력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도부 지금의 현재 법사위원장이에요. 근데 계속 국민의힘이 또 맡아보세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안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그 법안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못하게 하면 네. 입법부가 과연 행정부의 제도는 견제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야당이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 첫 번째 국회 21대 국회 전반부에서 여당이 하긴 했죠. 네. 그러나 야당으로 다시 넘겨줬으니까 그런 전통으로 봐도 야당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국회의장은 당연히 다수당이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양보라고 하는 국회의장은 전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를 해서 뽑는 거니까 그건 네.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법사위원장도 야당이며 또 다수당이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입법부가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근데 저는 변호사님은. 이 네.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저는 모든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할 때 어떤 음. 개개인들을 놓고서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하고 뭐 부의장까지 하나 가져가는 건 맞고요. 저는 법사위원장은 그래도 국회의장과는 다른 당적을 갖는 분이 하는 것이 저는 국회 그동안의 관례고 그게 또 저는 국회 운영의 원리에는 또 맞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은 뭐 안타깝지만 저는 제도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뭐 언론을 관장하는 뭐 과기정 위원회라든지 아니 문체위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은 방송통신이나 문화체육이나 이쪽은 저는 여당이 갖고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이 갖고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법사위까지 가지고 또 이거 옥신각신하면은 전 또 원구성하면서 또 1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좀 지키고 다만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워낙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저는 네. 이런 곳들을 민주당이 다 좀 가지고 가면서 균형을 좀 잡는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 다만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만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원칙을 지키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게 여론을 등에 입어서 저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국회 절차대로 저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 저희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혀 직접 연락받은 것 없다. 간접적 연락도 없었다.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연락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아이디어 차원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입장을 냈는데 잠깐 또 전해드리면 국민들 경악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민이 경악을 했을 거다. 지금 맥락도 없이 사실상의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안을 냈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국 수습하기 위해 두서없는 대안들을 내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반응이 좋지 않자 용산에서 1차적으로 황당한 얘기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복수의 언론이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거론했던 이유도 결국 대통령께서 대선 경쟁자였던 홍 시장과 협치를 구상하고 또 여권 내 인사 중에 지난 2년 중 내치고 해코지했던 인사들에 대해 협치를 구상하고 야당과 협치를 구상하고 뭐 이런 단계적 접근을 얘기했던 건데 맥락도 없는 그런 인사안이 나온 거 봤을 때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꼭 재고하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기 총리 홍준표로 뭐 협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경악한다라는 얘기가 개혁신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수 진영 또 뭐 진보 진영,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좀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여당 내부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만 뭐 그 좋은 인선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리하면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든 총리나 비서실장 임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사의를 표명했고 선거 책임 이후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수습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우리의 지금 오늘 다 여기 얘기한 결론이고 결론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 본인 자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만 빼고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지금 모순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계속 고집을 부릴 텐데 저는 뭐 이번에 범야권이 200석을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은 그냥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알려줘야 된다. 예, 들을 때까지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제 예감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아마 또 광장에 나가지 않을까. 아니 근데 오래 못 버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오래 못 여름에 버틸 하자고. 여름에 더 추워. 여름에. 또 겨울 촛불 집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추우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걱정하고 어떻게 계신데. 수습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묘안이 떠오르질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네 그래요. 교수님도 준비되셨죠? 뭐가? 광장에 나갈 준비. 촛불 저랑 들 저랑 준비. 같이 나가시죠 이번에는. 제가 박범규가. 옆에 서 있을게요. 외롭지 한다. 않으시게. 박범규가 촛불 광장으로 범규가 간다. 범규가 간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아유, 고민을 벌써부터 아이고.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주문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방송이 없다 보니까 네. 1시간 넘게 넘게 했습니다. 네 그런 출연료는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뭘 걱정. 자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유 박범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쭉 가는데 수요일 아침마다 긴급 편성할 거예요. 긴급 편성을. 긴급 편성 근데 수요일마다 할 매일 거니까. 그럴 것 같아. 지금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급한 거의 일이 뭔가 생길 것 터질 것 같아. 같기 때문에 화요일 날 뭐가 자꾸 터져 이렇게. 네. 편성은 계속 돼 있는데 뭘 긴급 편성이에요? 모객용 긴급 편성으로 앞에 계속 특집이라는 말도 꼭 특집으로, 써주십시오. 특집. 메일이 특집처럼. 그 충격 뭐 이런 걸로 계속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